자, 주식 라이브쇼 금요일 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또 오늘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백묵 던져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주식을 이제 선택할 수는 없는 거고, 뉴스도 봐야 되고, 리포트도 봐야 되고, 방송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투자의 실마리, 특징주도 봐야 되고. 근데 중요한 투자의 실마리가 증권사에서 밥 먹고 이거 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내는 리포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리포트를 쭉 보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아까 삼성전자 목표가 올렸다는 얘기도 해드렸고요. 보면 목표가도 좀 올린 것들이 뭐가 있었더라. 네, NC소프트도 대신해서 98만 원으로 목표가 올렸고, 신작 기대감, 내년에 신작 기대감, NC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KTNG도 배당 매력도 있고 실적도 괜찮다고 해서 리포트가 좀 나왔고, 아모레퍼시픽, 펌텍코리아 아시죠?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업체, 여기에 관한 리포트도 좀 나왔고, 원익 QNC, 원익 계열의 회사들이 많잖아요. 원익 QNC, 덕산 네오룩스, OLED, 도이치모터스, 여기는 수입차 하는 데인데요. 이런 리포트들, OCI도 있었습니다. OCI는 오늘 리포트 종목은 아닌데요. 이제 얘기 나온 길에, OCI는 이제 태양광이잖아요. 폴리실리콘인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돌아설 때가 이제 됐다네요. 그러면서, 어제 많이 올랐네요. 한 이틀간, 그죠? 오늘은 좀 조정세인데, 그러면서, 그런데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DS에서는 11만 원을 올렸고 7만 지금 6천 원인데 미래에서는 9만 5천 원으로 올랐고, OCI도 일봉으로 봐서 그렇지 주봉으로 보면 지난번에 엄청 이 주식이 지금 4만 원, 5만 원, 지금 7만 원 왔다는 게 10만 원 떨어졌을 때도 OCI가 10만 원이 깨졌다 이러면서 매수 해볼만 했는데, 이때 그러고 나서 엄청 빠진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찜해 놓을 종목, 이 종목을 제가 이제 하루에도 수십 개 리포트가 쏟아집니다. 그거를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 가운데 제가 쭉 리뷰를 하면서 이 종목은 좀 봐야겠다, 혹은 그 봐야겠다는 종목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찜해 놓는 게 있고 쏘쏘하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금입니다. 불금에 치맥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예. 오늘 리포트는요, 첫 번째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우리가 지금 깜놀 종목이다. 깜놀 종목인데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리포트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의 자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전에 대해서 이슈가 되잖아요. 그죠? 이슈가 되고 주가가 막 오르니까, 잘리지 않으려면, 리포트 써야죠.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들 다 써서 내셨는데, 한투에서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기요금 개편은 정책 피해주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지금 이제 그거잖아요.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전기료 낮춰 서민생활을 위해서, 또 원전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원전 가동해서 원료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차단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던 건데, 전기요금 제도가 정책 피해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볼 게 많네요. 보면 산업통상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17일 어젠가요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연료비 연동제라는 거죠.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이제 원가를 구조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고, 환경 관련 비용을 또 부담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기료 지금 이제 그 원가에 연동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유가가 떨어졌죠.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단기적으로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조금 낮추긴 하지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전기료를 국민들은 더 부담해야 된다. 게다가 이제 정부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 환경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따로 부과한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연동제되고 조금 싸지는 것 같다고 돈 더 낼 걸, 이런 기사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난 2년간 적자에 대한 보상으로 수건인 연료비 연동제를 이제 달성을 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기후 환경 관련 비용이 따로 고지가 되는데 여기에는 석탄 발전 감축에 따른 비용이 추가된다. 그러니까 비용을 산전으로서는 떨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개인들로서는 이제 전기요금을 좀 더 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선거가 없으니 그죠? 선거철이 와야 전기료 내리고 통신비 깎아주는데 지금은 뭐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있나?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봐줘야 되니까 목표 주가를 38,000원으로 27%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또 오이로 머리 탈모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한전 얘기 좀 하세요. 한전 얘기, 전기요금 얘기, 한전 어떻게 보시는지, 전기요금 어떻게 보는지. 지금 저 탈모 얘기 너무 많이 가고 있어. 오이 그만. 네. 키나연 교수님, 네. 오이 관련주, 오이 솔루션? 네. 오이 관련주 없어요. 네. 집중은 안 하시고 막 얘기하셔도 좋은데요. 네. 자, 오이 얘기 너무 갔어. 한전 얘기 합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번 개편안이 한전 정상화를 위한 시각으로 본다. 그래서 한전에 대한 목표 주가를 3만원에서 38,000원으로 27% 올렸습니다. 네. 올렸다. 왜 올렸냐를 보라 그랬죠, 우리가? 왜 올렸는지를, 네. 오늘 29,150원에 팔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익 내고 파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하셨습니다. 네. 수익은 좋은 겁니다. 한전 오늘 파신 분들 많네. 그쵸? 지금 살 자리는 아닌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있으면 좀, 팔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늘 얘기한 것처럼 목표 주가는 우리가 굉장히 참고로 한다. 사실은 뭐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목표 주가가 한전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 친절하게 목표가를 제시해 준다. 맞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현실보다 높아서 그렇지. 예, 근데 그 근거를 보라는 겁니다. 목표가 3만원에서 38,000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2021년 내년에 BPS, 주당 순자산의 0.36배를 적용했답니다. 네. PER을 적용하지 않고 1차적으로 PBR을 적용했다. 왜? 이익이 잘 안 나니까. 이익으로 갖다 붙이기 어렵잖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PBR로 했고요. PBR이 보면 지금도 0.2배 이랬습니다. 0.2배. 올해도 예상 PBR이, PBR이 0.2배라는 건 정말 자산 다 팔아서 주주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뭐 훨씬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PBR이. 근데 그래서 과거에 영업 흑자를 유지했던 시기에 연평균 PBR이 0.38배 수준인데요. 대략 그때 기준으로. PER도 뭐 내년 이익으로 하면 9배 정도. 근데 PER로 보기는 어려운 거 PBR 기준으로 해서 0.38배 38,000원을 제시를 했다는 거고요.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주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정책 변화가 좀 있어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이 변화의 시작이다. 유진투자증권 여기는 더 올려 43,000원이네요. 43,000원으로 목표가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제일 높네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네. 그다음에 보면 오늘 나온 것만 해도 벌써 NH에서도 나왔고 현대차에서는 주주 입장에서 전기요금 개편의 득과실을 따져서 3만 원. 이게 3만 원이니까 오늘 파신 분들이 그죠? 거의 지금 오늘 29,000 얼마입니까? 거의 뭐 온 겁니다.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39,000원 하나금융. 그 전에 목표가는 한 26,0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주가가 좀 오르니까요. 당혹스럽게 이제 가는 거죠. 주가 한번 볼까요? 네. 28,300원. 오늘 종가 28,300원인데요. 근데 29,000원 얼마에 파셨다고? 예. 대단하시네. 네. 정말 장중에 장중에 3만 원 찍었군요. 그 위에 거의 뭐 이 밑에서 탁 사무라이처럼 원샷 원킬 딱 하고 나오셨습니다. 예. 급등하면서 갔지만 뭐 욕심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욕심 인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추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 팔아야 되냐 오르는 종목을
상승세가 꺾였을 때 팔아라. 이것만 봤을 때 상승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뭐 충분히 이익을 받고 그때그때 다루고 이게 한국전력이 막 어떤 IT 반도체 산업처럼 설비 투자가 되면서 이익이 막 늘어나면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 많이 올랐다. 29,000원에 사신 분들이 글쎄요. 이번에 타이밍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면 뭐 한 22,000원, 3,000원에 들어가서 사셨을 수도 있고 그죠. 전에 물린 분이라면 뭐 정말 싸게 21,2천원에 사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투자를 잘 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봉입니다. 주봉, 월봉. 월봉으로 보면 뭐 굉장히 강한 그 월봉을 만들면서 추세적 위로 올라오고 거래가 팍팍 늘고 있는 게 보이죠? 예, 주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기다가 강력하게 주봉으로 사실 이 정도의 주봉으로만 패턴을 본다면 이 정도의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장대 양봉이 실려주는 건 사실 해볼 만합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본다면. 근데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부담이 있죠. 이제 꽤 부담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담 여기서 쫓아간다는 건 사실 먹을 것보다도 리스크가 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대략 우리가 제시한 한국은 38,000원 얘기했거든요. 한국증권은 38,000원 뭐 요 언저리라는 건데요. 38,000원 전고점은 여기 36,000원 5,000원짜리라면 그래 지금 28,000원에서 34,000원 전고점 5,000원 간다고 했을 때 남은 업사이드의 그 여력이 얼마나 이런 걸 좀 따져보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 4만 원, 5만 원 갈 각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부 파신 분들도 예,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고요. 저는 사들어 가기에는 윗꼬리도 길게 달았고 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네,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네, 우리 그 패밀리들이 셀트리온 대주주도 계시고 삼성전자 대주주도 계시다고요? 네, 잘 보여야겠습니다. 네, 좀 써주세요. 네, 사내 방송 좀 써주세요. 네, 대주주, 그렇죠. 뭐 대주주가 다 되셔야죠. 대주주가. 네. 한국전력 봤고요. 삼성전기, 아까 이제 삼성전기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괜찮은데요. 네, 삼성전기. 삼성전기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하면 뭡니까? 네, MLCC죠. MLCC. 산업의 쌀이다. 뭐 엄청 비싸다 그런 건데 삼성전기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 2021년 내년이 역사적인 최고의 기록들을 찍는 해가 될 것이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주가도 최고 수준을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영님이 아까 삼성전기 얘기하셨나?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19%가량 올렸습니다. 예,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올렸니? 이유가 뭐니? 정말 갈 것 같니? 이걸 우리가 이제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22만 원을 올렸는데요. 2021년 내년에 올해 이익은 아무 의미 없다. 좀 아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의 의미 없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익을 봐야 됩니다. 내년에 주당 순이익에다가 P를 22배를 줬습니다. 22배. 네.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최선호주로 제시를 한답니다. 내년에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MLCC 얘기하는데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다는 거죠. 삼성전기가 MLCC,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 이 사업 부분들이 다 괜찮잖아요. 그죠? MLCC, 카메라 모듈, 반도체 이게 다 좋은 거거든요.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죠. 여기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보면 이게 뭐 옛날에 반도체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MLCC 사용량이 증가해서 PC, 노트북, 태블릿, TV, 자동차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익성도 좋다는 거고요.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 폴디드라는 걸 우리가 좀 새로 알아야 됩니다. 잔망경 형태의 카메라 모듈이라는 건데요. 이걸 삼성이 지금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요. 지금 애플이 이거를 채택하느니 안 하느니 할 것 같다느니 모른다느니 할 거라고 뉴스 줬더니만 회사에서 일단 아니라고 했다느니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휴대폰의 이제 카메라인데요. 뭐라 폴디드 카메라. 폴디드 카메라는 우리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 좀 공부를 한번 시켜야 됩니다. 폴디드 카메라가 뭔가? 폴디드 카메라. 폴더원프를 아는데 폴디드 카메라. 영어로 이렇게 쳐졌는데도 딱 나오잖아요. 이제 폴디드 카메라. 요게 삼성전기 MLCC도 좋지만 요게 단기적으로는 꽤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다. 폴디드 카메라는 게 애플과의 얘기도 쭉 뭐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보면 이제 지금 이 휴대폰의 카메라가 성능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옛날로 얘기하면 거의 뭐 이만한 그 망원 렌즈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뭐 그 정도 수준의 줌을 땡기는 그게 이제 그런 그 줌 기능이 있는 건데요. 네, 하누리님 감사합니다. 광학 줌이 되는 카메라인데요. 보통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줌을 굉장히 많이 땡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카톡 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뒷단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밖에, 이 정도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낮은 단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카톡 튀. 근데 그 카메라가 튀어나오지 않고 그거를 최소화하면서 광학 줌을 구현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폴디드라는 건데, 삼성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얼마 전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애플도 그렇고, 뭐 다른 그 카메라 회사들도 이런 거에 대한, 삼성은 먼저 적용을 했죠. 삼성은 자기네 계열사니까 먼저 적용을 한 거고, 이러면서 폴디드 줌에 대한 차별화 얘기, 이런 얘기가 꽤 있습니다. 폴디드, 카메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내용을 단어를 좀 새길 필요가 있어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삼성전기. 네, 그 두 번째 카메라 모듈 쪽도 괜찮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네, 반도체 쪽은 뭐 좋잖아요. 그죠? 반도체 이제 그 기판 쪽이군요. 이쪽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삼성전기를. 아까 목표가는 얘기를 했었죠. 네. 내년에 이익에 22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22배. 보면, PR이 어딨나? 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올해가 22배인데,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올해 말에 22배. 그 다음에 내년에 하면 17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가끔 이제 설명이랑 이것도 다를 때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IT 업체 삼성전기 22배 혹은 뭐 18배 뭐 이 정도의 밸류에 대해서 뭐 시장포가 아까 뭐 17배라고 하니까 그죠? 뭐 충분히 뭐 밸류가 낮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과하다 뭐 이렇게 보기에도 뭐 그렇게 볼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괜찮은데 삼성전기? 이제 쭉 이제 보면서 삼성전기를 보면 일봉이고요. 오늘 이런 리포트가 나왔으면 리포트 바를 좀 받아야 되는데 바를 못 받았네요. 바를 못 받고 조정받았는데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리포트 나와가지고 하루에 4% 5% 올라버리면 나 좋게 생각했었는데 사기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좋은 리포트는 내용이 좋고 그런데 별로 못 올랐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연초 수준을 이제 넘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봉상 보면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연초 수준보다 엄청나게 2배, 3배 간 주식도 많습니다. 현대차 한번 볼까요? 네, 현대차 여기에요. 현대차가 연초 수준이 여기라고요. 여기 수준인데, 네. 여기 와 있잖아요, 벌써.
레벨 자체가. 그죠. 근데 아까 삼성전기로 보면 한 요 정도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그래서 삼성전기가 월봉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면 2018년이 뭐 굉장히 좋았던 해입니다. 2018년에 전적 고점을 뚫고 가네요. 그죠? 뚫고 가는 흐름들이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네, 단기에 좀 상승 부담은 있지만, 사업 내용이 지금 본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은 어제 오늘은 한 이틀 팔았네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좀 사오다가 한 이틀은, 한 이틀 팔면서 여기 고점을 만든 게 외국인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네, 좋은데요? 여기 포트에다가 여기 포트에다가 좀 담아 놓으려고 해요. 삼성전기 괜찮는데요? 그래서 조금, 리포트 관심주에다가, 여기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되나? IT는, 소부장 IT. 예, 여기다가 하나, 저거 집어넣을게요. 집어넣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좋은데요? 지금 몇 시야? 5시 8분. 네. LS가 그 전에 사실 안 그래도 LS가 이제 풍력 관련주, 그 다음에 해상 풍력 이런 거 하면 결국은 전선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주하고 완도 간의 해저 케이블 건설 사업을 수주를 떠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엄청 주목을 받았습니다.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LS. 한국전력으로부터 해저 케이블 건설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자회사 LS 전선이 수주를 한 겁니다. LS는 이제 지주회사잖아요. 지주회사 아시는 바처럼 LS 전선이 한국전력으로부터 2,324억 원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도 어제 우리가 LNF가 LG에다가 넣는다고 하는 게 1조 4,800억 개 됐잖아요. 그죠? 2년간 1조 5천억에 수주를 했거든요. 그게 얼마냐? 최근 매출액의 몇 퍼센트? 2배인가 3배인가 어쨌든 압도적인 수량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2,300억 수주했다니까 2,300억. 우와, 근데 매출액이랑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LS 지주사의 2020년 연결 기준 예상 매출액의 2%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폭발적인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알고, 그런데 영업이익 비중은 꽤 높을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일단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죠. 해저 케이블이 일반 전선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다. 그 다음에 국내 수주이기 때문에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전선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시공까지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좋다. 수익성이 그만큼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3년 동안 이게 인식될 거라는 얘기 있고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제, 아까 우리 개편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관련해서도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도 하고 있네요. LS. 그러면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가 있기 전에는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LS IND 자회사가 수혜가 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구리 가격을 중심으로 왔는데, 구리 가격보다도 이제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지금 구리 가격보다도 이런 정부의 정책 모멘텀 수주 이런 거에 이제 더 봐줄 때가 됐다. 그러면서 동종업계 경쟁사 평균 PER이 14.5배에서 16.8배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회사에도 조금 할인해서 13.5배로 적용해서 내년 이익이겠죠? 이 적용해서 87,000원으로 목표가를 20%가량 올렸고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LS전선. 그런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오늘 LS가 급등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죠? 일단 LS 전선은 말씀드렸죠? LS 수주를 한 회사는 어디냐? LS 전선이 한 거예요, 전선이. 우리가 요럴 때, 오늘 주가가 급등했다가 떨어진 요런 거를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수주했대, 뭐 난리 나서 LS 붙은 거 다 사가지고 아침에 샀는데, 올라갔다가 끝날 때, 이런 모양 나서 완전히
닥쳤던 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순간적으로 해석은 어려워요. 이제 분석을 계속 해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보세요. 자, 어디가 수주했다고요? LS 전선이 수주했습니다. LS는 모회사니까요. 그러면 수주한 자회사가 또 강한 게 맞죠. 물론 모회사도 영향이 있지만, 근데 LS 전선이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가 아니다. 이게 지금 OTC에 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그나마 이것도 올랐다가 쭉 올랐다가 쫙 빠지면서 고가가 얼마인가? 24%까지 올랐다가 뉴스에 팔아라로 사실 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맞겠죠? 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LS도 모회사니까 LS도 올라줘야 되는데 신통찮다. 예, 음봉을 만들었다. 장중에는 올랐겠죠? 장중에는 최고가는 5%가량 올랐다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이건 뭐야 되는 거죠. 그죠? 다들. 이건 뭐야? 그런데 웃긴 거는, 네. 오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와중에 오른 거는 뭐냐? LS 네트워크 상한가 같습니다. LS 네트워크는 뭐 하는 회사인데요? 수주는 어디서 했다고요? LS 전선에서 했다니까요. LS 네트워크는 사실은 약간 보면 종합무역 상사 이런 겁니다. 기업으로 보면 LS 그룹에 옛날에 국제상사 아세요? 프로스펙스? 네. 이걸 인수해가지고 보면, 프로스펙스, 몽벨, 의류, 그 다음에, 신발, 의류, 이런 쪽, 이제 스포츠, 이런 쪽입니다. 이 회사가 전선 한 거랑 무슨 계열사라는 거 말고 뭐 있어요. 그죠? 제가 모르는 거 뭐 있나요? 근데 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오르게 보면 사실, 그 다음에 또 LS전선 아시아도 강했죠? 우리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LS의 좋은 뉴스고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LS전선 아시아 굉장히 강했었는데 장중에 밑거리 길게 달았죠. 위에 27%까지 올랐습니다. 환호하면서 오늘 상한가 가는 각이구나. 몇 번 상한가를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음봉을 만들면서 5% 상승이지만 예, 이건 뭐 기분 좋은 5% 상승이 아니잖아요. 물린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LS전선 아시아는 뭐 하는 회사냐? 이게 베트남에 LS전선 한국이 있고 아까 그죠? LS전선 아시아는 그 베트남 쪽에 이제 진출해서 아시아의 LS전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은 외국계 LS가 세운 회사지만 그 기업을 한국 증시에 이제 상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LS가 보면 외국 지배 지주 회사로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LS 비나 들어보셨죠? 여기로 투자한 그 회사가 이제 한국 증시 상장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오늘 LS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올랐어야 될 거는 뭐냐? LS 전선이다. 그 다음으로 올라있었을 게 이제 LS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의 흐름들은 꽤 달리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는 네, LS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LS 아시아나 네트워크스보다도 실제 관련 있는 회사는 LS와 LS 전선이죠. 뭐 OTC에서 OTC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전선을 사도 좋고, 우리는 거래소나 코스닥 쪽에 상장되어 있는 쪽이 익숙하고 잘 되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LS를 봐야 되는 거예요. LS 주가 얼마였죠? 87,000원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근데 좀 오르긴 또 올랐어요, 그죠? 최근에 오르긴 올랐는데 87,000원이면 이것도 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위로의 룸은 정고점이 한 92,000원인데 LS는 뭐 이런 전력선 수주, 그다음에 풍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 상승 이런 쪽으로 해서 네, 좋게 해석이 됩니다. 다만 찜해놓을 정도의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 중에서 아까 삼성전기는 좀 포트에 찜해 놓으려고 합니다. 네, LS 얘기들을 하고 계시군요. 네. 하나만 더 볼게요.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는 바이오 쪽인데 좋은 회사죠,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제 분석이 바이오 쪽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패밀리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에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난 바이오만 팬다. 야, 딴 얘기는 하지만 나는 바이오가 우리 한국에서 사실 바이오가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바이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이 지금 신약 개발을 해서 따라잡기에는 뭐 존슨앤존슨이나 지금 우리가 이런 지금 백신 만드는 업체들 수십 년간의 업력을 따라잡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대규모 시설과 깔끔한 안전성 있는 생산, 자금력 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하는 건데 대박을 터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바이오만 한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하면서 그냥. 그죠? 쭉 그러면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처럼 뭐 방송도 하고 뭐 또 자료도 보고 뭐 나름 뭐 공부도 하고 그래도 바이오는 참 어려운데 한올바이오파마는 그동안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있어서 좀 분석을 해보려고 리포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만 보세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의미 있는 R&D 이벤트가 대기 중이다. 그래서 쭉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읽어도 어차피 잘 모르니까 깨알같다고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자, 읽어보면 외국어 할 겁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이게 뭐야? 알제넥스 EF 이는 못 읽겠네. 중증 근무력증의 성공적인 임상 3상 발표. 이게 HL161인가요? J&J, 존슨앤존슨의 NTFcRN 개발 기업 모멘타를 65억 달러 인수했고 8월에 이뮤노반트의 MG에 대한 성공적인 임상 2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H1, HL161의 기술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아는 분들은 아는 거죠, 그죠? 이제 섹터 애널이나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 분명히 한올바이오파마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걸요. 수익 내신 분들이 있고 좋은 기업으로 보는 분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처럼 관심 없는 분들은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다 신약이 나오기 전에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죠? 왜 HL이라고 붙였을까요? 여기 HL161, HL036 한올바이오에 자기 이니셜을 붙이는 거죠. HL, 그죠? 그러면서 HL036은 임상 3-2상, 임상 3-2상과 3-3상을 동시에 임상 3상에 갔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임상 1상 들어갔다, 임상한다. 임상 2상을 시험 중이다. 사실은 그리까지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막 흥분해갖고 오를 건 아닌데 3상으로 갔다는 건 대단한 건데요. 대웅제약과 공동 연구 중인 HL036 안구 건조증 치료제고 저 들어본 적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임상 3-2, 3-3상 갔다는 거고요. 요게 미국 FDA와 협의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시 가능성이 높다. 대웅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잘 읽어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함께 모를 수 있어서 공부하는 차원입니다. 내년에 이런 파이프라인 기대감으로 매수 의견 목표가를 4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의 목표가는 얼마였나? 28% 상향 조정하면서 49,000원으로 올렸는데요. 한올바이오파마. 이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는 저도 꽤 보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은 기업이라 제가 보는 건데요. 이럴 때 한올바이오파마의 홈피를 한번 가서요. 예,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보려고 해요. 보면 한올바이오파 제품 정보에서 여러분들 아는 제품 있나 보려고요. 자, 주요 제품 노르믹스, 바이오탑 디캡슐, 바이오탑 하이캡슐, 아마도정, 엘리가드, 잘 모르겠다, 그죠? 헤어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국에 사 먹는 약은 아니에요. 전문의약품, 가스루, 글루코다운, 나노크라. 이게 일반 의약품 아니라는 거죠.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것, 전문 의약품이라는 거죠. 그죠? 일반 의약품도 여기 있네. 일반 의약품 가운데도 근데 우리가 봐도 별로 알만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요런 약 팔아서 돈 버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 회사는 뭘 봐야 되냐? 결국은 파이프라인을 봐야 됩니다. 파이프라인. 네.
파이프라인을 보면,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면 여기 쭉 그 자기들의 신약 개발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과 임상 단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HL036 안구공무처증, 그죠? 대웅제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업체 하버바이오하고 글로벌 임상 3상 같고요. 안구건조증 임상 2단계 같고, HL161 얘기도 있대요. 갑상선 암병증, 중증근무력증,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HL189, HL190 황반변성, 이거는 이제 눈과 관련된 거잖아요. 항암제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런 거 쭉 보면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있고, 대웅제약이랑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한올바이오. 이제 스토리 보면 와, 왜 대웅제약이랑 하는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웅그룹으로 옛날에 한올제약이었는데 대웅제약이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대웅제약이 얼마더라? 17년에 인수했던가? 네, 그래서 대웅의 이제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요. 사실 이런 파이프라인 신약 개발 업체들은 당장 매출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 빨간색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적자를 나타낸다는 기대는 있지만 돈을 벌지 언제 벌지 모른다는 건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지금 파란색으로 이익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대웅제약이고 그런 파이프라인 그 기술 수출해서 돈도 벌고 이런 걸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이모션님 말한 것처럼 대웅제약 뉴스에 붙어가지고 대웅제약 한올바이오도 있잖아. 이거 대웅제약에 이렇게 붙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대웅제약 쪽은 삼천당제약도 안구 쪽 연구하고 있고, 안구 건조증, 뭐 안구 이런 건 우리 모니터 스마트폰 얼마나 많이 보니까 지겹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약들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뭐 바이오 쪽은 워낙 전문적이라 밸류 판단하기 참 쉽지는 않다. 여기서는 49,000원 제시를 했고요. 오늘 39,000원인데 대략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목표치들은 한올바이오. 제가 왜 이걸 계속 보냐면, 이제 후배 중에 한올바이오를 예전에 사가지고 뭐 굉장히 좋다고 했다가 굉장히 물리고 고생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2017년 말에, 이게 대략 한 12,000원, 13,000원 하던 주식이 44,000원 갔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죠. 제 보면, 여기서 놀던 애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거기서 3월에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 우리가 3월에 노이즈니까 이런 거 수염은 다 떼버리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25,000원에서 한 4만원대 이 박스권 움직임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내용이 좋고요. 증권사에서는 아까 한올바이오에서는 49,000원을 제시라고 했습니다. 월봉이고 주봉 보면, 연초 수준 와 있습니다. 연초 수준, 그죠? 바이오 얘기가 나오면서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거에 보면 사실 한올바이오 보면은 별로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가운데서도 대웅제약과 함께 주식회사 대웅도 굉장히 강하죠. 지금 그거는 이제 저 소송권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게요. 한올바이오 화면을 좀 보려고요. 좀 이렇게 판단은 안 씁니다. 지금 찌메를 종목인지는 아닌지 판단은 안 쓰는데 좀 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수치가 나와 주면 훨씬 더 투자하기를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레고캠 바이오 이런 것도 이게 숫자가 나와주는 회사거든요. 숫자가 나와주면서 기대가 있는 회사들, 이런 게 이제 레고캠도 보시면 그래요. 숫자가 좀 나와주는 회사고요. 이거 언제 또 74,000원까지 한번 갔었구나. 네. 자, 오늘 이 리포트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한국전력, 삼성전기, LS,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봤습니다. 그 중에 저는 삼성전기를 조금 찜해놓을 종목으로 포트에 집어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